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0쪽, 201쪽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주변의 산과 염기,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성과 염기성 성질에 대해서 잠시 비교해 봅시다. 산성유성의 표로 그려왔는데, 자, 산성 공통이온이 H 플러스라고 했죠. 염기성은 OH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 산성과 염기성 모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내놓는 이온은 다르지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수용액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산성 전기전도성 있습니다. 염기성, 전기전도성 있습니다. 페놉탈레인은 지시약이죠. BTB와 함께 지시약인데, 지시약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페놉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입니다. 한 글자씩만 쓰겠습니다.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 푸른색이 되겠네요. 산성과 염기성 중에서 특히 산성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 하나가 뭐냐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 금속을 넣었을 때 산성에서는 반응합니다. 그때 기체로서는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염기성에서는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지워졌네요. 그래서 마그네슘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오고, 염기성은 대부분 반응하지 않는다.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에서 산성은 반응을 해서 CO2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본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오늘은 200쪽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주변의 산과 염기라고 그래서 이건 굳이 외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물질 중에서 산성과 염기성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먹어본 것 중에서 신맛을 내는 식초나 김치,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산성을 띠겠죠. 비타민C 먹어봤죠? 신맛입니다. 산성을 띱니다. 탄산음료, 탄산이니까 산성을 띱니다. 또한 우리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해열제 진통제 속에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성인 물질이 있습니다. 또 과일주스, 다양한 산이 들어있다. 치약은 다음 시간에 또 나오지만 탄산나트륨 같은 염기가 들어있어요. 유리세정제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비누도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과 염기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주위에 많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성은 H 플러스, 염기성은 OH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그릇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을 때 H 플러스, 또 어떤 물질을 집어넣으면 OH 마이너스 나오면 산성, 염기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크기는 똑같고 그 다음 여기에 물의 높이도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물의 부피가 똑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 어떤 다시 그리겠습니다. 똑같은 그릇이라 하고 여기 있는 물의 높이가 똑같다고 하고 자, 여기에 어떤 입자를 집어넣어 보겠어요. 자, 집어넣는데 모두 다 세 덩어리씩 집어넣었죠. 세 덩어리씩. 물의 부피 똑같고 세 덩어리씩 집어넣습니다. 이거 뭐냐면 농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농도가 같다. 자, 그런데 자, 이게 A라고 B라고 합시다. 자, A는 이렇게 됐어요. B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조그만 이 조그만 입자가 H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세 덩어리를 집어넣는데 세 덩어리가 모두 물속에서 나눠져서 H 플러스 세 개를 내놨어요. B라고 하는 것은 세 덩어리를 집어넣는데 이처럼 두 덩어리는 붙어 있고 한 덩어리만 떨어져 나와서 H 플러스를 내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H 플러스를 내놓는 것을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A, B 뭐 똑같은 조건, 즉 같은 부피와 같은 덩어리, 즉 농도가 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A와 B, H 플러스를 내놓는 개수가 같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이 H 플러스를 내놓는 정도를 보고 이것이 누가 더 강한 놈인가 약한 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놈은 H 플러스를 3개나 내놨어요. 3개를 집어넣는데 3개를 떨어뜨렸다. B라고 하는 놈은 3개를 집어넣는데 하나만 떨어뜨렸다. 이 능력, H 플러스를 내놓는 능력, 이것이 산성이 강하냐 약하냐인데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A와 B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산성이 될까요? 맞습니다. 강한 B는 약한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강한 산성이다. 산성이 강하니까 즉 H 플러스가 많이 있으니까 전류를 더 잘 흐르겠죠. 그래서 똑같은 전류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전구의 밝기를 보면 A가 B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데 H 플러스를 내놨다. 그때 이 H 플러스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이것을 산성이 더 강하다. 산성이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교과서 나와 있지 않지만 pH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pH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H 플러스, 즉 H 플러스가 얼마큼 많이 있느냐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pH입니다. 자, 보통 물의 온도가 25도씨일 때 pH를 보면 1에서 14까지 있어요. 이때 가운데 7이죠. 자, 7은 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로 갈수록 산성이 강해집니다. 여기로 갈수록 염기성이 강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A와 B를 비교해보면, pH는 A가 더 작죠. pH는 A가 더 작다. 수학적 계산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미안하지만 외워서 하세요. 1에서 7, 14까지 있는데 1에서 14까지 있는데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성적으로 되고 숫자 크면 클수록 더 염기성적으로 된다라는 사실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강한 산성과 강한 염기성의 차이는 이런 물속에 넣었을 때 H+를 누가 더 잘 내놓느냐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 201쪽에 보면 일상생활 환경과 산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CO2가 되겠죠. CO2는 해양 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 일단은 CO2,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 산소지만 이산화탄소 양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 양이 적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온실효과, 즉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체이죠. 자, 이런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가져가서 광합성 하는데 필요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호흡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기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연료를 태웠을 때, 즉 C와 H로 되어 있는 그러한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 같은 데에서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대기 중에 배출되다가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도 하고 또 공기와 함께 떠돌아다니다가 바다의 면에 접하면 물에 잘 녹진 않지만 그래도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에 녹습니다. 바닷물에 녹으면 CO2가 물에 녹으면 H2CO3한 탄산이 되고 얘는 물속에서 H+와 HCO3- 나눠서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H+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산성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이온이라고 그랬죠. 수소이온입니다. 즉 이산화탄소 자체보다도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을 때는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산성을 띠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산호나 조개류 얘들이 뭐냐면 CaCO3라고 그랬어요. CaCO3가 중성분인데 CaCO3는 산성과 만나면 반응한다. 그 얘기는 녹는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 바닷물 속에 H+가 있고 이 바닷속에 산호나 조개류가 있으면 산호나 조개류로 되어 있는 그 CaCO3는 반응하게 돼서 그 껍질이나 그런 것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내용이 모두 이렇게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서 산화환원에서도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뭐냐면 교과 세트 사용하기 위한 그런 과제인데 과제는 아니지만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자, 여기 산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성을 띠는 비잖아요. 산성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오고 산성비 또한 여러분들 산성 앞에서 했지만 산성을 띠는 요즘의 특징이 마그네슘 같은 금속과 반응하고 CaCO3 같은 물질과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철,
처리한 것도 금속입니다. 자, 이 철과 탄산가심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철근, 또 CAC, 시멘트,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산성비가 내린다. 과연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철과 이거를 사용했을 때 그 건물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사해서 종이에다 써서 내면 여러분들의 교과 세특에 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201쪽에 가장 밑에 보면 질산칼륨 수용액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질산칼륨이 KNO3입니다. 수용액의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묽은 염산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전류 흘려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상하여 말해보자. 자, 이거를 그림상에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림 거꾸로 됐네요. 설명하기 쉽게, 자, 그림 밑으로 갔는데, 자, 볼게요. 자, 묽은 염산 HCl입니다. HCl. 질산칼륨 KNO3입니다. 자, 여기 KNO3는 물에 녹아서 K 플러스 NO3 마이너스로 됩니다. HCl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보다시피 H 플러스를 내놓으니까 염산은 산성이 물질이죠. 자, 여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을 나중에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산성입니다. 산성. 자, 여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았어요. 깔아서 염산의 적신 C를 딱 놓으니까 여기 이 부분이 붉게 변했습니다. 자, 여기 얘 때문에 그렇죠. 자, 전류를 흐르게 하면 K 플러스와 H 플러스는 서로 반대되는 곳으로 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NO3와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근데 K 플러스 NO3, Cl 마이너스는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자, 여기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할 때 붉은색으로 자꾸 변하게 되네요. 처음에 푸른색이었었는데 실이 놓여진 부분만 붉은색이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극에 가까울수록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뜨게 되는 것은 산성인데 산성을 뜨게 하는 원인이 H 플러스죠. 즉, 자, 마이너스 극쪽으로 H 플러스가 이동해가고 있다. 왜? 양이온이니까. 물론 K 플러스와 같이 가지만 K 플러스는 색깔 변화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H 플러스 염산 같은 경우 산성인 물질을 전류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즉 이동할 수 있다.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전기 전도수를 갖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이 H 플러스는 뭔가 변화시켜준다.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준 것으로 보아서 산성인 물질이 있었고, 이 산성인 물질이 이동하면서 붉은색으로 자꾸 변하니까, 이 H 플러스는 전류를 연결하면,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 질산칼륨이 있어요. 질산칼륨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질산칼륨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전류를 이렇게 이동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수산화트륨이 있는데 수산화트륨 NaOH죠. NaOH,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K 플러스 Na 플러스 이온이니까 얘들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OH 마이너스와 NO3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 OH 마이너스는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염기성을 띠게 하는 그런 이온이죠. 결국 무엇인가 색깔을 변화시켜 주겠죠. 자, 여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염기성인데, 염기성을 띠게 하는 입자가 OH-이기 때문에 이 OH-가 어디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변하게 될 거예요. 앞에 내용과 비슷하죠.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여기 수하튼 수용액에 적신 C를 넣었더니 여기가 푸른색이 됐습니다. 자, 여기 OH-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좀 전류를 흘려주니까, 자,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K 플러스 NA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NS 마이너스 OH-는 플러스로 가는데 또다시 푸른색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푸른색으로 변하게 됐다는 얘기는 OH-가 플러스로 이동했다. NS-는 색깔 영향 없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기성 물질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전기 점수를 갖는다. 또한 OH-도 이동할 수 있다. 그때 OH-가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처럼 리트머스 종이 색깔을 변화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어느 극으로 이동하는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H+와 OH-는 모두 다 전기 점수를 갖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면 이동하게 되는데, H+는 마이너스 극으로, OH-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색깔을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서는 그냥 두 줄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리기 힘드니까 나중에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 즉 H+가 H+-로 가는데 이때 H+ 이동할 때 색깔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준다. 또한 OH-는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데 플러스극 이동할 때 이 플러스극 쪽으로 자꾸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뀐다. 이런 사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